네, 김 기자가 지난주에 직접 부산에 다녀왔다면서요? 네네네. 어디에 다녀오신 거예요? 뭘 봤습니까? 부산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그 김현준 위원장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네. 지금 부산 쪽에 정말 그 반응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부산은 어떤지. 그 실질적으로 그 부산에 지금 이미 부산의 일부 공기업들이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네. 주택금융공사가 내려가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금 내려가 있고 네. 예탁결제원이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일부가 지금 내려가 있고요. 거의 내려가 있는 곳에 그 부산에 저 문현동에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빌딩. 63 빌딩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있는 거 아니에요? 63층이에요. 그것도. 예. 근데 그 여의도에 있는 63층을 거의 그대로 똑같은 층수로 부산에다 옮겨놔 놓고 지은 겁니다. 그게 이제 금융센터예요. 예. 부산 비즈니스 그 파이낸스 BIFC라고 이건가요? 부산 국제 금융센터입니다. 부산 국제 금융센터. 저 63층짜리입니다. 그래요. 저게 지금 문현동에 있는데요. 저 안에 저 네. 건물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산업은행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제가 이제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 옆에 보시면 사진 하나 여기가 지금 앞에 바로 이 빌딩 바로 앞에 이 공터예요.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지금 엄청 큽니다. 네. 이 지금 공터가 지금 이렇게 잡초가 엄청나게 지금 아직 뭐 아무것도 없는 공터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좀 이따가 나중에 좀 멀리서 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그 63층 빌딩 예. 그 40층에서 찍은 그 전경인데요. 그 40층 앞에 이었어요. 부산은행 본사가 있어요. 그렇네요. 부산은행 본사가 있고 저 부산은행 빌딩 바로 밑에 보면 저기 한국은행 부산 지점입니다. 저 동그란 게 있죠. 네. 저게 이제 한국은행 그 부산 지점이고요. 음. 저 건너편 이마트예요. 그 이마트고. 이마트. 그 옆에가 이제 기술보증기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산은행, 한국은행 그 부산 지점,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뭔가 이제 금융 뭔가 좀 뭔가 클러스터처럼 있는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네. 구역을 짜놨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지금 여기 이게 그 아까 공터. 처음에 보였던 공터 그 그렇네요. 버스 있고. 왼쪽이 지금 큰 공터가 있고요. 네. 그 옆에 지금 뭐 그 공사장이 보이죠? 예, 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지금 대지 이렇게 그 모습이 약간 마름모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이게 2025년 정도 완공 예정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네. BIFC 두 번째 BIFC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어떤 그 건물 용도인지는 아직 알려지는 않고 있고 바로 지금 옆에 큰 공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부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옆에 사람들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이 지금 저 버스가 있는 저 큰 공터과 자리에 산업은행 본점이 들어올 수도 있다. 저게 지금 산업은행 본점 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지금 저기 짓고 있죠. 네. 저 짓고 있는 저 터가 저기 지금 2025년 완공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 저 빌딩에 산업은행 본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히 결정 안 된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네. 지금 만약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이 두 곳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인근 부동산을 또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네. 인근 부동산 쪽에 뭐 이런 뭐 가게 뭐 매물 이런 부분들 좀 오피스 이렇게 물어보다가 네. 이거는 지금 이 사진은요. 아까 그 BIFC 그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 옆에 딸린 쉽게 말하면 그 상가 건물이에요. 네. 3층짜 상가 건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쇼핑몰 같은 건데 여기가 지금 그 가게가 2층이 다 절반 정도 비어 있습니다. 3층도 비어 있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게 지금 그 저 건물 지금 입주한 지가 거의 10년 다 됩니다. 2014년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10년 다 돼가요. 그런데 이렇게 상권이 발달이 안 됐군요. 상권이요. 네. 아직도 발달이 안 돼 힘들어. 지금 2층 이 건물 쇼핑몰 2층 3층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거의 임대주였거나 지금 있다가 다 폐점하고 나갔고 왜 그럴까요? 1층에 예. 그 1층에만 지금 대부분 그 커피숍 카페만 있고요. 뭐 스타벅스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네, 네. 그리고 그 1층에 공실이 하나 있고 나머지 2, 3층은 거의 대부분 많은 그 이제 식당인데 2, 3층은 거의 식당도 많이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10년이 다 된 그 이쪽 그 금융센터라고 하는데 쇼핑몰 이쪽 상가가 거의 아직도 활성화 많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쪽 부동산 쪽에 물어보니까 산업은행이 들어온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들어오니까 지금 좀 쌀 때 지금 투자해도 된다. 투자를 권유하는 오히려 네, 사장님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지금 부산 쪽에서는
이쪽 공터 이쪽에 산업은행이 들어오는 걸 거의 음. 기정사실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1층에 뭐 매매 임대 나와 있는데 지금 네. 거의 지금 그 1층에 그쪽에 산업이 들어올고 지금 많이 좀 싸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투자할 수 있다. 지금은 좀 가격대가 좀 싸졌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아침하고 점심 말고는 안 됩니다. 저녁에는 거의 장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주말에도 사람이 없어요. 다 서울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 제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네. 캠코라죠.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음. 거기 일하시는 분하고 제가 아까 좀 아까 얘기 그 좀 부산 63 빌딩에 맞습니다. 있는 그 제가 아까 이제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거기 올라가서 거기 가서 직접 또 거기 일하신 분들과 어. 만나 또 얘기를 뭐라고 나눠봤는데 하던가요? 만족하시던가요? 거의 지금 내려와지고 계신 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거기도 한 9년, 8년, 9년. 근데 아직도 절반 가까이 특히 그 공사 일부는 절반 가까이 아직도 주말 부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직원들이 절반 가까이가 주말 부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지금 부산에 내려왔는데 지금 진짜 위너는 코레일이다. 코레일이다. 주말 부부. 주말 부부로 지금 그 기차값 교통비로 엄청나게 쓰고 있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7만 원 넘게. 그 비용 그 주말에나 이런 때 보면 금토일 이런 때 월까지 보면 일반 시민들도 부산으로 가는 있잖아요. 여행 네. 가려면 그 표를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사실상 정말 그렇겠네요. 힘들고 그리고 이분들 말씀이 아직도 인사철만 되면 서울 쪽으로 인사 발령을 내달라 서울 지점이든 서울 쪽 발령을 내달라 막 그런 가고 싶어서. 인사철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또 제가 만났던 어떤 그 뭐 분은 네. 일주일에 아직도 5번을 서울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일 때문에 아직도 지금 내려온 지 지금 8년 9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일부 거기에서는 네. 이렇게 직원들이 서울 출장이 많다 보니까 네. 서울 사무소를 둬야 되는데 서울 사무소를 두게 되면 공사니까 함부로 못 두는 거예요.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정부에 또 예산을 떼야 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눈치를 보니까 서울 사무소를 그런데 서울 사무소를 안 둘 수 없는 게 너무 잦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굉장히 임시 방편으로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을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간판을 못 단대요. 그 사무실에다가. 여기가 자산관리공사 내지는 주택금융공사의 뭐 서울 사무소라고 간판을 못 단다. 못 달고 그냥 그리고 그냥 거예요? 일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아니 멀쩡한 서울의 본사 사무실 놔두고 다 부산 내려와가지고 서울에서 정말 일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가는데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다 보니 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말은 뭐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해가지고 뭐 그 뭐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어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마하던 사무실 구석대 잡고 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그렇게 되면 그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 그다음에 일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그다음에 그동안 쌓았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자산관리공사도 되게 전국 단위로 그 업력이 그렇죠. 그 사람들 만나고 네. 하는 그런 건데 되게 많이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도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예. 살짝 넘어간 게 그 금융공기업들이 부산을 내려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그런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졌느냐 한 10년에 걸쳐서 이게 부산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산출액 현황 이런 거 이제 금융경제연구소에서 어제 낸 자료인데요. 이게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이제 20년이군요. 거의 2001년부터 2020년이니까. 그리고 네.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2013년, 11년, 12년 이후 10년치 이 보면 부가가치 산출액 그 다음에 부가가치 산출액도 거의 4.7에서 6.0으로 거의 한 20년 동안에 거의 저 정도의 변화가 과연 있을 뭐 얼마 전 그 가중치를 둬야 될지 모르겠으나 네. 그 다음에 뭐 전국 금융보험업 대비 부가가치 산출액 이런 내용도 보면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그 부산으로 넘어간 이후부터도 그 수치를 쭉 보면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네. 전국 대비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역시도 5.98부터 오히려 5.40으로 줄어들어요. 2011년 대비 2020년에 비하면 5.98에서 5.40으로 줄어들고요. 6.05에서 6.1부터 5.40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부산이 물론 부산은 지금 뭐 부산시 나름대로 뭐
뭐 지역 분위기는 사실은 산업은행이 특화. 들어오면은 네. 좋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부산 입장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아까 시민분들 그다음에 이쪽 그 주변 그 이제 교통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분 얘기를 나눠본 적도 있는데 사실 부산 시민분들은 부산 쪽에 산업은행이 내려오는 것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뭐 무슨 부동산업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으세요. 네. 이분 부산 시민분들 관심은 엑스포 아, 부산 엑스포가 엑스포. 부산 엑스포가 최대 관심사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해공항 가덕도 신공항 있잖아요. 그거 이전이 제일 큰 두 개의 관심사고 네.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물어보면 뭐 그것이 있는 거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게 뭐 아하.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그래요, 보이시거나 아직은. 그다음에 그게 뭐 그렇습니다. 내려오거나 안 내려오거나 뭐 큰 뭐 대신 이제 문현동에 뭐 지금 뭐 빌딩 져 있고 거기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 내려와 가지고 뭐 그게 뭐 큰 도움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산 시민들 자체도 크게 뭐 부산의 산업은행이 유치해서 뭐 엄청나게 큰 무슨 기대감을 있다 그런 건 잘 못 느낀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지금 부산 이 관심 있는 것은 부산 지금 뭐 이번 대선 공약 포함해 가지고 부산시 그 총선 합쳐 가지고 부산시 뭐 그 네. 뭐 국힘 일부 의원들 그 다음에 뭐 부산시의 건설 회사들 네. 거기 그 건설과 그 토지 대진 그 본사 건물 짓는 비용만 얼마 몇천억이 지금 수익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부산시 어떤 건설 사업자들, 네. 부산시 뭐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참. 코레일도 좋을 수 있겠네요. 부산시 정도 뭐 왜냐면 이제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방세 네.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가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금융 공기업이 들어가 보니까 각 지역 인재들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 인재가 30% 의무 할당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 경남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부산 그러니까 산업은행 부산에 내려오면 지금 현재 주택금융공사나 자산관리공사도 그 공채 뽑을 때요. 네. 30%는 무조건 지역 인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경쟁에서 서울에 있는 지역 학생들, 서울 학생들은 따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네. 30%는 무조건 부산 쪽 학생들 뽑아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출신이 인맥이 엄청나게 늘어났답니다. 갑자기 10년 사이에. 예. 그게 의무적으로 뽑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부 지금 내부적으로 인력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수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뭐 어떤 그런 인력 문제였고. 네. 여하튼 그 부산 지금 현재 민심이나 그리고 현재 지금 내려가 있던 기존에 있는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주변의 상권 과연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했을 때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뭐 정부는 이 뭐 필수 조직의 전 기능 부산 이전 이런 결론을 뭐 연구 용역 결과로 이제 내놓고 있는데 동남권은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고 부산을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본 것처럼 내부 구성원들의 얘기나 네. 산업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네. 그런 기관들, 기업들 얘기를 보면은 경쟁력이 글쎄요 이게 잘 확장이 돼서 동남권 확장이 돼서 산업은행이 우리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행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부가 계속 찍혀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산업이 자체가 네. 집적 효과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뭐 더 시티 같은 경우 금융 중심지가 완전 더 시티 오브 네. 런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자체가 하나의 금융가입니다. 다 모여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떤 나라도 어떤 선진국도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나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내지는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성을 갖고 금융기관을 막 분산해 가지고 네. 하나의 금융허브를 만든 사례가 없답니다. 아 그냥 인공적으로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은행들 키운 붙여가지고. 그 금융 집적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없다는 아 거죠. 그렇게는 안 된다. 금융이란 돈을 만지고 그 돈을 만지고 돈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그 쉽게 말하면 돈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네. 어떤 그 집적 효과 누리는 것이
과거의 금융 산업이 계속 발달했던 서구 많은 어떤 나라에서도 정부가 개입해서 금융지 여기는 금융 산업지, 여기는 금융 허브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만들어서 육성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은행은 은행, 보험은 보험, 내지는 뭐 채권, 주식이면 주식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그런 돈의 흐름, 돈의 그런 집적 그런 서로의 시너지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모이고 그런 협업경이 같이 모이고 그러면서 그 모이는 그것이 하나의 군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네. 그것이 하나의 금융 중심지가 되고 그것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금융 경쟁 강국들이 그 스텝을 밟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지금 다 찢어놓고 서울은 또 서울대로 남아 있고 갑자기 또 그냥 저쪽에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는 뭐 주택 부동산은 특화된 어떤 금융공사라고 하더라도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단순히 비교하기는 또 어렵다는 얘기도 해요. 그 자산관리공사도 지금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일단 내려갔는데 네. 그때는 1차 공기업 지방 이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특수성 산업은행, 기업은행 또 어디 그 있는데 예, 수출입은행. 네. 그 은행은 그 특수성 때문에 이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서울에다가. 그 아까 그 직접 효과나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나 관련 기관 예. 네, 수도권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그 기관 그 은행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거고 그걸 그때 그 10년 전에 이전할 때도 그게 빠진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대선 전에도 후보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대선 후보 되자마자 갑자기 부산 한번 갔다 오고 갑자기 일부 부산 그 의원들과 갑자기 대선 공약을 갖다가 산업은행 부산 본사를 부산 이전하겠다. 그다음에 뭐 엑스포 그다음에 뭐 신공항 이걸 확 네. 내세우는 바람에 그것이 그냥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용산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쪽에 전권 지금 그 국회 쪽 부산 총선의 네. 전석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목표 아래 그런 또 정치적인 그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면서 엑스포와 산업은행 이전 이 두 개를 거의 지금 부산 쪽 그 시민들한테는 그 총선 공약 거의 네. 인정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아마 점점 더 뜨겁게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산업법에는 본점을 서울에 두게 돼 있는 거죠. 산업법 제 4조 예. 2항에 보면 산업의 본전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딱 이렇게 아예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그게. 이게 뭐 법이 개정이 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노사의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어제 이제 발표된 이 노조 측의 이 입장, 그러니까 외부 이제 전문가들 입장 네. 목소리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국가적인 손해도 크고 또 구성원들의 반대도 심하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내부 구성원들이 지금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또 내부 직원들이 또 이탈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내부 직원들이 지금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그만두고 네. 산업은행 작년에도 그만두고 이미 100여 명의 지금 직원들이 지금 떠난다는 건데 산업은행 인력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보면 물론 다른 어떤 뭐 은행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인력들이 그 회사를 떠난다, 은행을 떠난다고 하면 네. 그 특히 금융업은 사람 장사거든요. 아. 그 사람의 능력치 그 인력이 그래요. 어떤 그 인력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그 은행의 경쟁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되게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업이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금융 중요하다. 그럼요. 인재가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금융 특히 은행들의 어떤 그런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가 인력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회사 사측에서는 동남권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겠다. 부산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부 인력이 이렇게 막 이탈하다 보면 경쟁력 약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행의 핵심인 인력이 빠져나가고, 네. 그다음에 산업은행과 거래를 맺고 있는 기관들, 기업들, 그다음에 그런 고객 소비자들이 빠져나가고 네. 이탈하고, 네. 그러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정책금융 역할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럼 산업은행이 그 동안에 그 우리나라 각종 그런 산업의 그런 기업들의 그런 어떤 구조조정 과정에서 했던 그런 그 금융의 어떤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들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그런 산업적인 측면들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런 그 알짜 기업들 다시 회생시키고 다시 또
오려고 그것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 산업은행이 하나의 그냥 은행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고 은행의 어떤 뭐 쇠퇴가 의미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한국 국가 경제의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금융적인 측면 포함해가지고 크게 후퇴된 그게 이제 전문가들에게 그게 또 뻔히 보이는 거죠. 그 네. 뻔히 보이는 그런 과정을 왜 이걸 무리하게 강행을 단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 내지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그다음에 특정 어떤 기업 또는 특정 어떤 계층의 어떤 그런 이해 득실에 따져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의심을 사면서까지 이걸 추진하는 그러니까 전혀 구성원도 반대 네. 그 관련 기업들도 반대 관련 업계도 반대 아무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네. 지지하지 않는데 그래요. 이제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까지 보면서 네. 이 사안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게 될지 오마이 TV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